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서서히 당신의 몸을 잠식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속 불빛이 부드럽게 일렁이고 방 안 공기는 하루의 끝처럼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분위기와는 달리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라는 경고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그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진료해 왔다. 이곳저곳에서 찾아오는 노인들. 얼굴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예전에는 먹어도 괜찮았는데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과일 한 조각이 노년이 되고 나면 몸 어딘가를 찌르는 칼날이 되는 상황. 그가 오랫동안 관찰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속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특히 60세를 지나면 그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많이 먹으면 좋은 거지 뭐. 하지만 그는 오랜 임상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과일은 어떤 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마치 물이 불을 끄기도 하지만 전기와 닿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기묘하게도 나이가 들면 몸은 꼭 물과 전기의 관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60세. 이 숫자가 지닌 상징성은 생각보다 깊다. 옛 문헌에서는 60세를 환갑이라 부르며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여겼다. 몸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자연의 흐름과 더욱 가까워지는 나이. 어떤 스님은 60부터는 몸이 한번 빚을 갚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말했다. 그 빚이란 젊을 때 건강을 가볍게 여기며 부린 사소한 무리들이다.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세포는 느려지고 신진대사는 둔해지고 염증은 천천히 축적된다. 사소한 음식 선택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드는 시기다. 그는 종종 이상한 예를 들곤 했다. 사람 몸도 마치 오래된 냉장고 필터 같아요. 젊을 때는 별 이야기가 없어도 오래 쓰면 찌꺼기가 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콩팥은 그 오래된 필터의 대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콩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다. 마치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집안의 조용한 장남 같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문제였다. 문제가 커질 때까지 표현을 안 하니까. 그는 한 번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평생 드시던 과일이 지금은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설마요. 내가 평생 먹던 건데 그게 어떻게 독이 돼요? 그런데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의 몸과 아예 다른 존재였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젊을 때의 절반밖에 일하지 못한다. 어떤 학자는 이 변화를 두고 노년의 신장은 주변 압력에 민감해지는 불안정한 생태계와 같다고 표현했다. 아주 작은 짐 하나만 얹혀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독처럼 작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진료실에서 한 가지 특히 자주 듣는 말을 기억했다. 나는 몸에 좋으라고 과일 많이 먹었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했다. 노년의 몸은 좋은 성분이 아닌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칼륨, 당분, 옥살산.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던 요소들이 60세 이후엔 몸속에서 홍수처럼 쌓인다. 한 번은 정말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노인은 포도는 먹으면 다 몸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다고 진심으로 말했다. 음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처리되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노년 건강의 현실을 봤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든 감당하고 있었던 것뿐. 물론 모든 학자가 이 문제에 완전히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노년의 식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전문가는 과일의 항산화 효과가 부담보다 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확신했다.
노년의 신장은 위험을 감당하는 능력보다 위험의 양이 훨씬 크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자극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지고 난 뒤에는 되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 오늘 밤, 그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과일이 지금은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조금 무서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기도 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과일 이야기를 넘어 나이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자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부에서는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는 침묵의 장기, 콩팥의 비밀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 조용한 장기가 왜 60세 이후 갑자기 위험한 문턱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지에 대해 그는 노년의 건강을 말할 때마다 늘 한 장기를 먼저 떠올렸다. 바로 콩팥.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심장이 멈추기 전 조용히 먼저 무너지는 장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콩팥은 아무런 소리도, 떨림도, 통증도 없이 천천히 죽어간다. 그는 그것을 침묵의 장기라고 불렀다. 그 표현은 조금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누구든 한 번쯤 콩팥의 이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60세를 지나면 콩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여과력을 잃는다.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절반이요? 그렇게나 떨어지나요? 그는 매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야만 했다. 콩팥은 원래 한쪽만 있어도 살아갈 정도로 여유 있는 장기라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히 망가져서 눈치채지 못할 뿐이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어도 아무 증상이 없다. 이 사실을 들은 어떤 노인은 그럼 왜 그런 장기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라며 당황스럽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원래 조용한 친구들이 더 많이 도와주는 법이죠. 그러나 웃음 뒤에는 늘 씁쓸함이 따라 붙었다. 조용하다는 건 곧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침묵성은 늘 미스터리한 주제로 남아있다. 어떤 학자는 콩팥을 신체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장기라고 표현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학자는 콩팥은 신호를 보내는 법을 잊어버린 장기라고 했다. 고집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느라 SOS를 보낼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다. 우리가 콩팥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멀쩡한데요. 어디도 안 아픈데. 소변도 잘 나와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마다 그는 잠시 말을 아꼈다. 멀쩡하다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소변이 잘 나온다고 해서 콩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콩팥은 고장이 나도 소변을 만들어낸다. 그 소변이 몸에 필요한 기능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한 번은 노년 부부가 함께 진료실을 찾았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했고 손등에는 핏줄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남편이 요즘 아침마다 다리가 좀 붓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도 하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쳤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작은 한숨을 삼켰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붓기, 피로감, 소변의 거품, 이 모든 것은 콩팥이 이미 60% 이상 망가졌다는 무언의 증거였다. 진찰을 마치고 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의 콩팥 기능은 정상의 40%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느릿하게 대답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쌓인 결과죠. 콩팥의 침묵성은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거울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신체는 스스로 알아서 회복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콩팥은 다르다. 콩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이다. 간은 스스로 재생하지만
콩팥은 그렇지 않다. 사구체가 손상되면 다시 자라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 뿐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옛 문헌에서도 이미 콩팥의 침묵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의학서는 콩팥을 속으로 불타는 수치에 비유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타들어간다는 의미였다. 500년 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조금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그는 종종 진료실에서 아주 이상한 예시를 들곤 했다. 콩팥은 와이파이 라우터랑 비슷합니다. 환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라우터가 고장나도 한동안은 신호가 끊기지 않고 돌아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콩팥도 그래요. 망가져도 멈추기 전까지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물론 모든 전문가가 콩팥 기능 저하가 반드시 노년의 운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적절한 습관과 식단 관리로 60세 이후에도 건강한 콩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적절한 습관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다. 콩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안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몸의 신호는 늘 바깥에서 들리기보다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리고 노년의 신장은 마치 오래된 유리잔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는 상태였다. 그 금이 과일 한 조각 때문에 시작된다면 그건 누구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2부가 끝나갈 즈음 그는 어둠 속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까지는 콩팥이 조용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조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3부에서는 침묵의 콩팥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칼륨 폭탄 바나나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바나나가 나쁘다고요? 설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 바나나는 국민 과일이었고 간편하고 달콤하고 어르신들이 식사 대신으로도 자주 찾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늘 같은 톤으로 단단했다. 60세 이후라면 바나나는 칼륨 폭탄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마다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표정은 서서히 진지하게 굳어졌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무려 420mg. 젊을 때는 이 칼륨이 근육을 움직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좋은 성분이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 좋은 성분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한다. 그는 이를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작은 메모지에 수치를 적어 보여주었다. 이제 선생님의 콩팥은 젊을 때보다 절반 정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에 바나나 2개를 드신다면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환자들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바나나의 칼륨은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은 심장 세포의 전기 신호를 교란한다. 그는 그 현상을 마치 전선이 꼬여 쇼트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신장학 교과서에서는 이 현상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른다. 증상은 조용하다. 피곤함, 약한 근육 경련,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 바로 이 대목이 무섭다. 고칼륨 혈증의 첫 번째 증상은 피로감이지만 마지막 증상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68세의 박성훈 씨.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었다. TV에서 바나나는 에너지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왔을 때 그의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수치였다. 저는 좋은 줄 알고 먹은 건데 설마 바나나 때문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씨는 그때 울먹이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나나가 노년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적정량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노년층은 스스로 적정량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후자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다.
왜냐하면 노년에 들어서면 식습관이 습관화되어 조절이 어렵고 적정량이 어디인지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라는 이유로 바나나를 한 번에 두세 개씩 먹는다. 좋은 마음이 오히려 위험을 만든 셈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바나나의 당분이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각설탕 4개를 먹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과일당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저었다. 당이 어디에서 오든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공복에 먹는 바나나는 혈당을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 혈당이 치솟으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는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콩팥의 사구체는 점점 굳어져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 한 번은 환자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한 개 먹고 30분 뒤 혈당을 체크해 본 것이다. 환자는 혈당 측정기를 보며 "이게 진짜라고요?" 라고 놀랐다. 바나나 한 개로 혈당이 폭발하듯 올라간 결과였다. 그의 표정을 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사람들은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칼륨만 높고 마그네슘이 적으면 근육 경련, 심박 불규칙, 만성 피로가 나타난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라 이런 불균형이 더욱 극적으로 증폭된다. 어떤 노인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바나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좋은 줄만 알았지 나쁜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바나나는 몸에 좋은 영양도 많잖아요?" 라고 반문한다. 맞는 말이다. 바나나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훌륭한 음식이다. 하지만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60세 이후의 바나나는 30세에게 주는 효과와 완전히 다르다. 마치 같은 약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바나나는 상류층의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래전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바나나를 고단백 요리의 사이드로 취급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체질과 생활 방식에 따라 바나나의 효과는 전혀 달랐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60세 이후에도 젊을 때처럼 바나나를 먹는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곤 했다. 노인의 몸은 달라졌는데 식습관은 아직 젊을 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밤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고 있을까? 냉장고에 노랗게 익어가는 바나나 몇 송이가 놓여 있는가?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만 남겼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건 앞으로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바나나만큼 위험하지만 훨씬 은밀하게 접근하는 과일 달콤한 함정 포도의 비밀이 펼쳐질 것이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포도는 달고 예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달콤함 속에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믿기 어려워했다. 바나나는 그래도 조금 논란이 있지만 포도는 대부분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수천 명의 노인을 진료하며 절감한 사실은 분명했다. 포도는 노년의 콩팥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진 과일 중 하나라는 것이다. 포도의 첫 번째 문제는 당분이었다.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 사탕 4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다. "아이고 선생님, 과일당은 괜찮다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노인은 매우 많았다. 그럴 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은 당이에요. 몸속에서 대사되는 방식은 결국 같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점에서는 사탕이나 과일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는 노화된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공격이었다. 특히 문제는 "한 알만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웃는다는 점이다. 포도는 먹기 편하고 손이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송이를 거의 다 먹어버리고 만다. 어느 7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포도는 그냥 입이 심심하면 계속 먹게 돼요." 바로 그 습관이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포도를 자주 먹을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는 이 연구 자료를 자주 인용하곤 했다. 노인의 췌장은 젊을 때처럼 탄탄하게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한다. 포도처럼
당분 더스 과당 조합이 동시에 공격하면 췌장은 그대로 지쳐버린다. 지친 췌장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전체 혈액이 끈적해지며 콩팥의 미세혈관을 하나둘씩 막아버린다. 그러나 포도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포도는 두 가지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혈당이고 다른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고개를 갸웃한다. 옥살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콩팥 전문의들에게 옥살산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결석 유발자였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단단한 결정체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다. 결석은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다. 어떤 때는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그 고통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통증 중 출산에 비견될 정도로 끔찍하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한 환자를 기억했다. 66세의 여성 환자였는데 평소 과일을 좋아해 매일 포도를 먹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왔고 CT 결과 신장과 요관에 크고 작은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과일 먹고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포도를 멀리했다. 심지어 말린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더 위험하다. 수분이 빠져 당분과 옥살산이 농축되기 때문이다. 건포도 한 줌을 먹는 것은 생포도 한 송이를 먹는 것과 맞먹는 당 충격이다. 어떤 노인은 빵 위에 건포도를 올려 먹었는데 그 습관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무너져 당뇨 전 단계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그는 그 사례를 떠올릴 때마다 속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음식이 농축되면 위험도 함께 농축된다는 걸 잘 모른다. 거기에 더해 포도에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도 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분이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면 반대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가 이상하게 흐르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포도를 먹으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어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는 이 지점을 설명할 때 항상 작은 농담을 덧붙이곤 했다. 포도는 마치 예쁜 얼굴에 칼을 숨긴 도둑 같아요. 달콤하다고 방심하면 바로 뒤통수를 치죠. 그러면 환자들은 웃다가도 금세 진지해지곤 했다. 웃긴 비유였지만 사실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포도가 노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성분을 얻으려고 포도를 먹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노인은 선택이 젊을 때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포도는 그냥 과일일 뿐인데요.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60세 이후에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콩팥이 예전의 콩팥이 아니에요.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식탁 위에도 포도 한 송이가 놓여 있는가? 그 달콤한 유혹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먹으면 바로 아프지 않으니까 위험한 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콩팥을 파괴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다. 포도보다 더 달콤하고 더 위험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망고입니다. 오브에서 그 숨겨진 독성을 확인해 보세요. 그는 포도의 달콤한 함정을 설명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포도는 아직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는 망고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대부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망고는 여름의 보석, 천연 디저트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종종 비타민이 풍부하다며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60세 이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진료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망고는 노년의 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당분이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개 당분이 들어있다. 그 수치는 콜라 한 캔보다 높았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노화된 췌장은 이 스파이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환자들에게 혈당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게 망고를 먹은 뒤 혈당 변화입니다. 산처럼 치솟지요. 어떤 환자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매일 하나씩 먹었는데. 망고의 혈당 지수, GI는 약 80. 이는
흰쌀밥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망고 한 조각이 하루 혈당 조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떤 노인은 매일 아침 망고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후 당화 수치 HbA1c가 갑자기 높아져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다. 그는 이 사례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좋다고 믿는 것이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고의 위험은 단순히 당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할 때 목소리를 조금 낮추곤 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독성이죠. 우르시올은 핀나무, 포이즌 아이비 같은 식물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같은 계열이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르시올은 강력한 피부 반응과 염증을 일으킨다. 실제로 입술이 붓고 발진이 난 70대 환자에게 그는 망고 섭취 여부를 물었고 환자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망고 알레르기도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하나의 숨겨진 문제는 칼륨이었다. 망고는 칼륨이 높은 과일이며 노화된 콩팥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 특히 바나나보다 망고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당 더하스 칼륨, 우르시올의 조합이었다. 망고 한 개를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한 가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들려주곤 했다. 예전 중세시대에는 망고가 귀족에게만 허락된 과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풍족했지만 실제로 망고 때문에 피부병이나 소화 문제가 잦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일 하나가 귀족의 병을 만든다는 사실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큰 의미가 있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왕의 음식도 독이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망고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 장애였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망고는 섬유질과 당 성분의 조합이 강해서 소화가 더디고 위에 오래 남는다. 어떤 75세 노인은 망고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요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네, 그것도 망고의 특징입니다. 노인의 위장은 젊은 시절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망고는 고칼로리 과일이다. 한 개에 거의 200칼로리, 밥반 공기와 비슷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늘 에이 설마요? 하다가 실제 칼로리를 보고 놀라곤 했다. 칼로리가 높은 과일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하다. 기초 대사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고칼로리 음식은 복부 비만을 만들고 비만은 다시 혈압 상승과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망고에 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은 망고의 비타민 A, C 함량을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함량을 얻기 위해 노년의 몸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 그는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 젊을 때 좋은 음식이 노년에도 그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망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늘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당신의 몸이 변했는데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밤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은 혹시 냉장고 안 망고 몇 개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하던 과일이라도 지금의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부를 예고했다. 망고보다 더 은밀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의 대표 과일, 감. 그 감 하나가 위장과 콩팥을 어떻게 동시에 파괴하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을 떠올린다. 주황빛으로 잘 익은 단감, 부드럽게 흐르는 홍시, 겨울 간식처럼 달콤한 곶감. 감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계절 음식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는 35년 동안 진료를 하며 확실하게 깨달았다. 60세 이후 감은 위장과 콩팥을 동시에 공격하는 과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들은 늘 눈을 크게 뜨곤 했다. 아니, 감이요? 그 순한 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은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몸에 가장 위험한 성질을 숨기고 있는 과일이었다. 감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탄닌, 즉 떫은 맛의 성분 때문이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탄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위산 분비량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장운동 역시 느려진다. 이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탄닌이 위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위서웨시를 만든다. 위석은 말 그대로 위에 생기는 돌덩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보이시죠? 하얗게 굳어진 게 바로 감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음식이 몸속에서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응급실로 실려온 70대 환자를 기억했다. 환자는 갑자기 명치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CT 결과 위장 안에는 탁구공 크기의 위석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감을 자주 드셨나요? 환자는 미묘한 표정으로 답했다. 예. 요즘 홍시가 맛있어서 하루 한두 개씩 먹었어요.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홍시는 부드러워 보여도 탄닌 함량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당분은 더 높아 노년의 몸에 치명적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홍시는 괜찮다, 곶감은 건강식이다 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60세 이후에는 감, 홍시, 곶감 모두 위험합니다. 탄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곶감은 감의 모든 문제가 농축 버전으로 변한 음식이었다. 당은 2배, 탄닌은 3배. 그는 곶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곶감 하나는 생감 2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노인의 위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상상해 보세요. 감의 두 번째 문제는 높은 당분이었다. 단감 하나에 약 25고 곶감 한 개는 무려 생감 2알 분량의 당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을 지치게 한다. 특히 노년의 몸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다. 한 번은 74세 할아버지가 말했다. 감만 먹으면 몸이 좀 노곤하고 졸리더라고요. 그는 바로 답했다. 그게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출렁이는 상태는 콩팥 미세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는 환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감은 장운동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탄닌은 장의 연동운동을 둔화시킨다. 변비가 흔한 노년층에게 치명적이다. 어떤 80세 여성은 감 먹은 날이면 꼭 변비가 와요라고 고백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탄닌이 소화관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장이 꽉 움켜쥐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장폐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폐쇄는 응급 상황이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감과 단백질을 함께 먹을 때 발생하는 반응이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가 되고 이것은 일종의 독소처럼 작용한다. 그는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감 먹고 생선이나 고기를 같이 먹으면 장 속에서 돌덩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을 덧붙였다. 위석 환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과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그는 감의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작은 농담을 곁들이곤 했다. 감은 부드럽고 착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굉장히 고약합니다. 환자들은 늘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지한 침묵이 이어졌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감의 위험성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부 학자는 감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을 높이 평가하며 적당량이라면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노년층에게는 그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후자의 입장이었다. 문제는 양 조절이 아니에요. 몸이 변해서 감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는 가끔 환자들에게 옛 의서를 인용하곤 했다. 조선시대 한 의서는 감을 위장을 막는 과일로 기록했다. 놀랍게도 이미 500년 전에도 감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옛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화면 앞에 당신에게도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절마다 먹던 감을 끊어야 할까요?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네, 60세 이후라면 끊으셔야 합니다. 추억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모두 보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7부에서는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닫곤 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대신할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과일은 늘 같았다.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색도 진하지 않고 냄새도 강하지 않은 과일이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평범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보랏빛 열매가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블루베리가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블루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콩팥을 공격하여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이다. 마치 오래된 녹슨 파이프가 안에서부터 부식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한다.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말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습니다. 이를 들은 환자들은 놀라곤 했다. 과일 하나가 콩팥 기능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잘 믿기지 않는 것이다. 블루베리의 두 번째 장점은 당분이 낮다는 것이었다. 백지당 약 10지. 과일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는 늘 강조했다. 혈당 스파이크는 노인의 콩팥을 공격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76세 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였고 콩팥 기능도 60%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분에게 간식은 블루베리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3개월 후 검사를 하자 놀랍게도 수치가 안정되었고 염증 수치도 떨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 작은 게 무슨 약이 되나 했는데 진짜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블루베리의 가치를 새삼 느꼈다. 블루베리의 또 하나의 강점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였다. 그는 환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도 힘들어합니다.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킨다. 그에게는 실제 사례도 있었다.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던 72세 할아버지가 블루베리를 매일 먹기 시작한 뒤 혈압 수치가 10 이상 내려간 것이다. 의사는 약을 줄이자고 제안했고 그 후로 할아버지는 블루베리를 평생 동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블루베리를 설명할 때 이상한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블루베리는 작은 보랏빛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안에서 녹슨 파이프를 닦아내고 부서진 벽을 보수하는 공병부대 같은 존재죠. 그러면 환자들은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유가 우스워도 그 의미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블루베리가 항산화 과일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학자는 과일 하나로 신장 기능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는 두 입장 모두 이해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였다. 블루베리가 단독으로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콩팥을 공격하는 나쁜 과일을 끊고 블루베리처럼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넣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방향을 바꾸는 작은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그는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하곤 했다. 하루 권장량, 생 블루베리 기준, 종이컵 1컵, 약 50알. 예산이 부담된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거의 동일한 효과. 블루베리 요거트는 피할 것. 요거트의 당분이 효과를 상쇄한다.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 섬유질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블루베리를 씹어 먹어야 하나요? 그냥 삼켜도 되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씹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씹을 때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말에 많은 환자들이 과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라며 놀라곤 했다. 블루베리에 얽힌 재미있는 사실도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블루베리를 눈의 과일로 불렀는데 실제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그는 이 사실을 설명하며 콩팥을 살리고 눈도 살리는 과일이죠 라고 말했다. 그러면 환자들은 그럼 2컵 먹으면 더 좋나요? 라며 장난스런 질문을 하곤 했다.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 적당량이 가장 좋습니다. 노년층에게 블루베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노폐물 제거 효과다. 안토시아닌과 섬유질은 간접적으로 콩팥의 부담을 줄여준다. 혈액 속 찌꺼기를 잡아 끌어내고 장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블루베리가 반쯤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블루베리를 설명하며 종종 조용히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러분이 평생 축적해온 염증과 노폐물을 블루베리는 하루에 아주 조금씩 닦아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 말은 그의 오랜 신념이기도 했다. 과일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변화의 순간을 보았다. 부은 발목이 가라앉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 이런 작은 기적들은 대개 블루베리 같은 간단한 변화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음 과일을 소개할 준비를 했다. 블루베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8부에서는 콩팥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과일 사과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콩팥을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라면 두 번째 열쇠는 훨씬 더 익숙하고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온 과일이었다. 바로 사과. 그는 늘 사과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과는 평범해 보인다. 특별한 색도, 독특한 향도, 강렬한 맛도 없다. 그러나 그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환자들에게 사과를 권할 때면 늘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과일 중에서 가장 얌전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친구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였다. 그는 진료실에서 사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곤 했다. 이 펙틴이 여러분 몸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끌어내요. 콩팥이 원래 해야 하는 여과 기능을 사과가 마치 외주처럼 대신해주는 셈이었다. 따라서 콩팥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콩팥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담 덜기였다. 나이가 들면 콩팥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폐활량이 줄어들듯 콩팥의 여과력도 해마다 1%씩 감소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이 평생 써온 정수기 필터가 이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사과 같은 음식이 그 필터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과의 두 번째 강점은 케르세틴 쿠엘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이었다. 그는 이를 설명할 때 사과 껍질 사진을 크게 띄웠다. 사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껍질입니다. 케르세틴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사과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은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행동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농약이 걱정되면 베이킹소다에 씻거나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껍질은 반드시 드세요. 케르세틴은 콩팥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굳어져가는 조직을 부드럽게 유지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래된 문에 기름칠을 해 다시 부드럽게 여닫히게 만드는 것과 같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과 껍질은 노년의 콩팥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사과의 또 다른 강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점이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과는 콩팥뿐 아니라 췌장에게도 휴식을 줍니다. 노년층의 혈당 상승은 단순한 당뇨 문제가 아니라 콩팥 혈관을 찢어놓는 무서운 공격이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노년의 콩팥은 혈당보다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정말 소중한 음식이에요. 그에게는 잊지 못할 환자 사례가 있었다. 68세 여성 환자는 수년 동안 콩팥 기능 저하로 고민하고 있었고 단백뇨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는 식단에서 포도 간반 하나를 제거하고 사과를 하루 한 개씩 넣도록 권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 단백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콩팥 염증 수치도 안정되었다. 환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사과 한 개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몸은 작은 것에서부터 변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과의 효능을 설명할 때 그는 항상 한 가지 주의를 덧붙였다. 사과 주스는 절대 드지 마세요. 사과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만 농축되어 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사과의 좋은 성분은 다 버리고 콩팥이 싫어하는 당분만 모아놓은 게 사과 주스예요.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대부분 웃다가 다시는 사과 주스를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사과는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은 소화력이 약해져
빨리 삼키면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환자들은 늘 이렇게 반문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해요?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사과에 관한 아이러니한 사실도 알려주곤 했다. 옛 중국 의서에서는 사과를 열을 내리고 혈액을 정화하는 과일이라고 기록했어요. 현대 의학과 고대 의학이 같은 결론을 낸 셈이죠.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곤 했다. 사과의 효과는 단순한 영양학적 우연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검증된 결과였던 것이다. 물론 모든 학자가 사과를 완벽한 과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과에도 과당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의견에도 동의했다. 네,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콩팥을 돕는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블루베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보호했다. 블루베리가 전투병이라면 사과는 지원군 같은 존재였다. 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블루베리였지만 사과는 후방에서 콩팥과 혈관의 짐을 부드럽게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과일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며 다음 과일을 예고했다. 사과가 콩팥의 짐을 덜어준다면 다음 과일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구부에서는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과일 아보카도의 진짜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과의 힘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덧붙였다. 사과가 콩팥의 짐을 덜어주는 과일이라면 다음 과일은 콩팥으로 향하는 길 자체를 닦아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용히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한국에서 한동안 샐러드에 넣는 서양 음식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그는 이 과일을 노년의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도구라고 표현했다. 어떤 노인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 아보카도요? 그 느끼한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그는 웃으면서 답하곤 했다. 이 느끼함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느끼해서 고마운 과일이에요. 아보카도의 첫 번째 힘은 불포화 지방산, 즉 좋은 지방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보세요.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나쁜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마치 막힌 싱크대를 뚫는 세정제처럼요. 그러면 환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혈관은 콩팥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왜냐하면 콩팥은 몸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모여 있는 장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콩팥도 그대로 막힙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혈류 흐름을 개선했다. 그 결과 콩팥으로 도달하는 피가 더 맑고 깨끗하게 흐르게 된다. 이는 노년층에게 거의 생명줄과도 같은 변화였다. 아보카도의 두 번째 장점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백지당 당분이 1지 이하. 그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들은 늘 놀랐다. 과일인데 당이 그렇게 적다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뇨 환자, 신장 환자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이죠.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설명하며 늘 균형을 강조했다. 칼륨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정량의 아보카도는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말기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한 환자라면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게 노년의 식단의 핵심이에요. 그는 아보카도가 왜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지 설명할 때 늘 콩팥 혈류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였다. 노년층의 문제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고 결국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 그는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아보카도는 혈관의 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가 매끄럽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이게 콩팥을 되살리는 핵심 중 하나예요. 어떤 학자는 아보카도를 심장 보호 과일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 명칭에 살짝 수정을 가하곤 했다. 저는 아보카도를 혈관 청소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과일은 콩팥도 살립니다. 환자들도 실제로 변화된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73세 남성 환자는 심한 피로와 혈압 상승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식단에 아보카도 반 개를 매일 추가하라고 권했다. 2달 뒤, 환자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편해졌어요. 다리가 덜 붓고요. 검사 결과 혈압도 안정되었고, 콩팥 기능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경향도 보였다. 그는 이런 사례를 떠올릴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몸은 작은 변화에 가장 큰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아보카도 섭취법에 대해 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루 권장량, 반 개, 샐러드에 넣어 먹기, 밥에 비벼 먹기,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먹기, 노년층에게 서프라이징리 인기,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 한 번은 80세 환자가 아보카도가 느끼해서 싫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느끼함이 혈관을 미끄럽게 만들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보카도의 지방이 과도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노인들의 문제는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너무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환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꿨다. 그는 아보카도를 설명하며 특유의 유머를 덧붙이곤 했다. 아보카도는 귀찮은 음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을 위해 엄청난 뒤처리를 해주는 과일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과일로 넘어가기 전에 늘 같은 문장을 남겼다. 아보카도는 혈관을 청소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노화를 진짜 멈추게 하는 건 다음 과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10부에서는 항산화의 왕, 토마토가 콩팥을 어떻게 다시 뛰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보카도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늘 한 문장을 덧붙였다. 혈관을 청소하는 과일이 아보카도라면 콩팥의 노화를 멈추게 하는 과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묘한 과일이었다. 채소인가 과일인가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샐러드 외에는 잘 먹지 않았다. 특히 노년층에게 토마토는 그냥 시지도 달지도 않은 애매한 음식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단언했다.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토마토는 매일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라이코펜, 엘코펜 때문이었다. 그는 이 성분을 설명할 때마다 늘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라이코펜은 몸속 녹슨 부분을 매끈하게 만드는 붉은 철분 방청제 같은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과일이 몸을 녹슬지 않게 한다는 개념이 너무 생소했기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인체 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활성산소가 콩팥의 사구체를 공격하는 것을 막고 이미 손상된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환자들의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건 혈관이 굳고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이 굳어가는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것은 혈압 조절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고혈압은 콩팥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에 환자들은 늘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혈압약 외에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그는 이런 사례를 자주 들려주었다. 72세의 한 남성 환자가 있었다. 혈압이 150대를 넘나들고 콩팥 기능도 정상의 55%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 환자에게 매일 토마토 2개를 권했다. 2달 후 환자의 혈압은 135로 내려갔고 콩팥 염증 수치도 안정되었다. 환자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선생님, 토마토 덕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과일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영양 효과 이상의 것이었다. 또한 토마토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물 한 병을 흔들며 말했다. 토마토는 자연이 만든 수분 보충제입니다.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콩팥이 쉬도록 도와줘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분 부족이 잦은데 토마토는 갈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콩팥 기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영양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토마토는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열에 녹아나와 체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어떤 환자는 놀라며 말했다. 그러면 케첩도 괜찮나요? 그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케첩은 당이 너무 많아요. 토마토 본연의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익혀 먹는 방법은 다양했다. 끓는 물에 10초 데쳐 먹기,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기, 토마토 스튜로 먹기, 방울토마토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 먹기. 그는 이를 설명하며 자주 농담을 덧붙였다. 토마토는 살짝 익힐 때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숨겨진 슈퍼파워가 터지는 것처럼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토마토의 효능은 꽤 유명한 논쟁거리였다. 어떤 학자는 토마토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토마토 소비량과 장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논쟁을 설명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과일 한 개가 인생을 바꾼다고 할 순 없죠. 하지만 나쁜 음식을 끊고 토마토 같은 음식을 넣으면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조언을 남겼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환자들은 종종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제가 언제 설탕을 조금만 뿌렸어요. 그는 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설탕은 조금이란 말이 가장 위험한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블루베리와 사과, 아보카도와 함께 콩팥을 되살리는 4가지 과일 중 마지막 퍼즐이었다. 네 과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 블루베리, 염증 제거, 사과, 독소 흡착 및 배출, 아보카도, 혈관 청소, 토마토, 노화 억제 및 혈압 안정. 이 4가지가 함께 일할 때 노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토마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쉬고 싶어 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그 쉼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다. 11부에서는 이 과일들로 실제로 콩팥을 되살린 한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이론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가지 기적의 과일을 이야기한 뒤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실제 사례를 들려주곤 했다. 그 사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다. 오늘 밤 그는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야기의 주인공을 떠올렸다. 부산에 사는 70세의 최지영 씨. 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직장을 은퇴한 뒤에는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종종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고 특히 발목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소변에도 거품이 많아졌고 피곤함은 하루 종일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반복하곤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괜찮겠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 같았고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는 마지막 방패막이었다. 그러다 결국 건강검진을 받았고 담당 의사의 얼굴은 금방 굳어졌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입니다. 단백뇨도 심합니다. 그 말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최 씨의 아내는 숨을 삼켰고 최 씨는 의자를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만 끝없이 맴돌았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의 투석이라니. 손주들과 함께 걷는 미래, 아내와 여행하는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영상 한 편을 보내줬다. 바로 그 영상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한 신장내과 전문의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콩팥을 살리는 건 비싼 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게 박혔다. 최 씨는 냉장고를 열어 포도, 감, 바나나, 홍시를 모두 버렸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래. 그날부터 그의 주방에는 새로운 4가지가 들어왔다. 블루베리 1컵, 껍질째 사과 반 개,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잘 익은 토마토 2개.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이걸 매일 먹을 수 있겠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투석하는 것보단 낫지. 처음 며칠은 솔직히 쉽지 않았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과 포도 대신 씁쓸한 아보카도와 톡 쏘는 토마토라니.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블루베리 맛이 밍밍하게 느껴져도, 어느 날은 사과 껍질이 질기게 느껴져도 그는 꾸준히 먹었다. 몸의 변화를 느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그는 달라진 무언가를 느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얼굴 붓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가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다리가 안 무거워. 아내는 놀라서 그의 발목을 만져보았다. 붓기가 거의 없었다. 그는 즉시 병원에 예약했다. 3개월이 지나 다시 검사 결과를 받아보았을 때 담당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과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단백뇨가 거의 사라진 것이었다. 최 씨는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의사의 얼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정말 잘했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먹는 것이 그의 노년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남은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기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콩팥을 공격하는 걸 끊고 콩팥을 살리는 것을 넣어준 것뿐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최 씨도 그 진실을 몸으로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을 원합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저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지는 12부에서는 이 과일들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규칙과 주의사항, 그리고 노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언이 펼쳐질 것이다. 그는 최지영 씨의 회복 이야기를 들려준 뒤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표정에는 미묘한 안도와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으로 다룰 내용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규칙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느렸고 더 차분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살며시 당부하는 듯한 톤이었다. 첫 번째 원칙, 좋은 과일도 과하면 독.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이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강조했다. 블루베리, 하루 종이 컵, 1컵, 사과, 반, 개, 1개, 아보카도, 하루 반 개, 토마토, 중간 크기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욕심내지 마세요. 콩팥은 천천히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를 보수하는 사람의 조언처럼 들렸다. 무리하게 고치면 나무가 부러진다. 모든 건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했다. 두 번째 원칙.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시간 간격.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실수를 봐왔다. 혈압약 먹고 과일 먹고 당뇨약 먹고 과일 먹고 그것도 연달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과일의 특정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드는 작용이 생길 수 있었다. 그의 조언은 늘 같았다.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섭취.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 한 78세 환자는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바로 토마토 주스를 마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다. 좋다고 해서 섞어 먹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순서를 지켜야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원칙. 주스 금지. 어떤 과일이라도 그는 주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결같이 단호했다. 제발, 제발,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은 삼키기 편해서, 편리해서라는 이유로 주스를 선호했다. 그러나 주스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과일이었다. 그의 설명은 늘 같았다. 섬유질이 파괴된다.
당분은 농축된다. 칼륨은 한 번에 피로 밀려 들어온다. 특히 콩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강력한 한방 펀치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과일의 껍데기만 남긴 음료예요. 네 번째 원칙. 칼륨 제한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도 했다. 만약 이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만성 콩팥병 사기, 칼륨 수치 5 이상, 투석 중, 이 경우에는 좋은 과일이라도 조심해야 했다.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칼륨이 비교적 낮은 과일도 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는 의학적 원칙을 간단히 정리해 말했다. 콩팥병은 개인차가 큽니다. 누군가에게 약이 되는 과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한꺼번에 바꾸지 말 것. 노년층의 몸은 돌연한 변화를 싫어한다. 그는 이렇게 당부했다. 식단을 바꿀 때 가장 위험한 건 급격한 변화입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바나나를 끊기, 다음 주는 포도 줄이기, 그 다음 주부터 블루베리 추가, 일주일 뒤 사과 추가,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와 토마토 추가.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 지금부터 시작하는 결심. 그는 마지막을 향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심입니다. 건강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깊고 느린 톤으로 마지막 조언을 남겼다. 주변에 있는 과일 몇 개를 바꾸면 당신의 콩팥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의 콩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택한다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노년 건강을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낸 작은 선택들에 관한 것이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같지 않다. 특히 콩팥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약해지며 70% 이상 손상되어도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다. 이 때문에 평생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어느 순간 독처럼 작용하기 시작한다.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포도는 고당분과 옥살산으로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한다. 망고는 당분, 칼륨 우르시올의 3중 독성을 품고 있으며, 감은 탄닌 때문에 위석을 만들고 혈당을 급상승시킨다. 이내 과일은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였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었다. 자연은 독이 되는 과일을 만들 때 동시에 구하는 과일도 함께 주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의 염증을 지우고, 사과는 독소를 흡착해 콩팥의 짐을 덜어준다. 아보카도는 혈관을 청소하여 콩팥으로 향하는 길을 살리고,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압을 안정시킨다. 이 네 과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되살리는 자연의 치료제였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의 70세 최지영 씨는 이 네 과일로 콩팥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고 삶을 되찾았다.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식탁에서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느냐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다. 당신의 콩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